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리행 열차가 앞서간 열차의 고장으로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선에 마련된 편안한 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상가상이구만. 실례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지연되면 정말 짜증나죠. 뭐 어쩔 수 없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니 뭘 할 수도 없고요. 어때요? 그 책 재밌어요? 예, 뭐. 그거 참 다행이네요. 난 공공장소에서는 당최 책이 읽히지가 않아. 난 이런 기차역이라면 딱 질색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곳에서 다른 여행객들과 마주치는 낭만적인 착각을 하곤 말죠. 근데 선생, 여기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귀찮은 사람들. 그게 아니죠. 그냥 출장 중인 화이트 칼라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기 힘든 벌레 같은 놈들이죠. 나도 지금 출장 중입니다. 네,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 딱 보니까 알겠네요. 뭐요? 그거 참 굉장히 무례하시구만. 이거 보시오. 아무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난 당신과 대하고 싶지가 않았어. 왜죠? 지금 독서 중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뭐요? 독서 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책을 읽고 있다고 스스로 믿을지 모르겠지만 독서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요. 당신 내 말 잘 들어요. 예? 난 당신이랑 이 독서에 대한 심오한 멋돌이를 들을 생각은 이 눈꼽만큼도 없어. 당신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야. 설사 내가 독서 중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이랑은 대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 독서를 하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읽는 사람이요, 정말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거든. 예, 나도 그 사실이 참 유감이오. 특히 당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 맞아요. 인생이란 원래 이런저런 불쾌한 일들로 가득한 법이죠. 무슨 형 이상학적인 관점보다 오히려 하찮은 존재의 난관들이 그 인생의 부조리를 훨씬 더 불가져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보셔 선생. 당신의 서푼짜리 철학이랑은 서태가 아니요. 우리 지킬 건 좀 지킵시다. 지킬 건 안 지킨 건 당신이요, 당신. 아니, 왜 그렇게 발끈하십니까, 제롬 앙기스트 씨? 뭐야,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아까 저기 가방 꼬리표에 써져 있던데요. 제롬 앙기스트. 원하는 게 뭐요? 그냥 말하는 거요? 나 말 많은 사람 딱 질색이에다. 그거 참 안 됐네요. 하지만 날 말릴 수 없죠.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 일도 아니니까요. 직업상 좀 근심이 좀 있죠. 물어봐야 소용없을 거요.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 왜요?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걸 내가 지금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한테 대답하라고 못할 거요. 그놈의 법으로 금지된 일도 아니니까. 하지만 방금 대답했네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왜 그럴 줄 알았지. 제 이름은 텍스토르 텍셀입니다. 어련하시겠어. 영국인은요, 왕족의 후손이죠. 아이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구나. 뭐 지금은 여자한테나 찝쩍거리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낭만주의자라고나 할까. 헌데 왜 지금은 남자한테 찝쩍거리는 거요? 선생님, 저는 나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한테 찝쩍거려요. 선생님은 아주 강한 영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내면에는 어떤 요요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죠. 그게 바로 저를 자극하는 겁니다. 꿈 깨시오. 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은 지금도 내 비밀이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 당신 같은 족속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 있을 거라 착각 속에 살아가더군요. 문제는 대개 그런 사람들의 착각이 옳다는 사실이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해 보시고요. 시간이나 한번 때워봅시다. 제 이름은 텍셀! 텍스토르 텍셀입니다. 그거 후렴이요? 영국인이며 왕족의 후손이죠. 아, 까먹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끼어드시면 진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진도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건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나도 사귀어보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몇몇 에피소드만 들려줘도 당신 생각이 달라질걸요? 아. 전 12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집에서 고양이 밥을 주는 게 제 일이었죠. 통조림을 따서 내용물을 버무리는 일이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그 일은 내게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생선 냄새와 모습에 정말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 생선 살과 밥이 완전히 혼합되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먹질 않아서 난 직접 손을 넣고 반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한없이 역겨운 물질을 주울 때마다 난 기절 직전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 밥이겠죠. 그렇게 수년간 그 일에 매달리던 어느 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문득 이 주무르고 있던 사료에 눈길을 주게 된 거죠. 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료를 한 움큼 집어서 내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우.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고양이 세 마리는 날 보고 기겁하더군요. 실은 나도 기겁했어요. 이런 내 모습에 놀라웠거든요. 나도 기겁했어. 바로 그 순간 나를 강제로 먹게 하는 어느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이 뭐요? 고양이 밥이 너무 좋았다? 그게 아니죠. 고양이 밥을 좋아한 건 내가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적이라는 겁니다. 그 적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휴, 그래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내부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그 힘은 태워버릴 가치가 있는 것은 뭐든지 태워버리고 말죠. 그게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기차역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해방놓는 당신 같은 사람도 바로 그 적이겠군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정말로 독서를 방해하는 건 당신의 그 머리와 뱃속일 겁니다. 난 그런 거 안 키웁니다. 내 적은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당신도 그 내부의 적으로부터 매우 아파하고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무척 많은 것들을. 무슨 비밀 정보국 요원이라도 돼요? 그것보다 더욱더 비밀스러운 업무에 종사하고 있죠. 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제 이름은 텍셀, 텍스토르 텍셀입니다. 또 시작이네. 영국인이며 왕족의 후손이죠. 젠장! 제발 그만 좀 하시오.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저 덕분에 심심하진 않죠. 전 이렇게
당신한테 베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봐요. 고양이 밥을 먹은 이야기 따위가 정말로 남을 즐겁게 해줄 거라 믿어요? 뭐든 얘기하려면 차근차근 진행해야죠. 아니요. 난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소.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가시오. 오, 경찰이라. 네 선생, 내가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내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선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가다니. 어디로부터?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선생, 어디 아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당신 뭐요? 내가 결혼한 것도 어찌 알았어?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는데. 아, 지금 알았어요. 자, 어디 아내 얘기 한번 해보시죠. 턱도 없는 소리 마시오. 왜죠? 내 아내에 대해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그렇다면 선생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사랑하오! 아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에 빠진 대상에 대해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랑은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당신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무궁무진한 얘기거리를 한번 늘어나 보시죠. 지구한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지 않다니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로구만.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생명문제 남을 귀찮게 구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오? 이미 노력은 해봤습니다. 달라붙으세요. 후질 없어요. 이런 겁쟁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고도 감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아, 유감이. 그녀를 처음 본 건 20년 전 공동묘지에서였습니다. 내 평생 여자한테 빠져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예쁘게 자랐더군요. 누군가를 갈망한 건 그때가 바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공동묘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묘지 문이 닫을 때까지 그녀의 입을 막고 1시간 동안이나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공포심을 느끼는 기분이란 정말이지 찌릿찌릿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우리 10월의 낙엽 위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강간이지, 개새끼야! 동이 틀이 무려 우리는 손을 잡고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녀는 틈이 생기자 쏜살같이 저를 피해 도망치더니 그대로 살아나 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과 행복감에 미칠 지경이었죠.
정신과 의사한테나 가보시오. 내 얘기가 별로 낭만적이지 않나 보군요. 전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답니다. 저는 그 후로 10년 동안 온 도시를 쥐잡듯이 돌아다녔어요. 경찰에게 쫓기거나 수배당하진 않은 모양이죠? 아니요, 그녀 역시 절 신고하지 않았더군요. 모순이구만. 모순이야. 쫓기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니. 그녀였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녀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왜 알아보질 못할까? 당신도 그동안 많이 변했나 보군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재밌는 여자더군요. 아, 정말이요? 진짜 재밌네요. 정말 웃겨요. 웃음소리 한번 비열하구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안색이 돌변하더니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제 손 위로 멈추더군요. 벼랑간 그걸 알아보는 눈치였답니다. 아마 제 웃음소리 어딘가가 독특했던 모양이죠? 그녀를 강간할 때 그렇게 웃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불쌍한 여인을 왜 또 찾아간 것이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하나는 그녀의 이름이 알고 싶어서, 또 하나는 그녀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녀가 당신을 죽이길 원했단 말이오? 죽기를 바랬다기보다 죽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속죄하기 위해 죽이기를 바랬다 이건가요? 아니요, 죽기를 바랬다기보다 그녀한테 죽임을 당하길 원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 당신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자, 찔러보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당신이 너무 만족할걸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고 싶은 마음 없이 하세요. 제가 기뻐할게요. 당신을 기쁘게 할 바에 콱 죽는 게 낫지! 조심하세요. 당신 말을 굳이 곧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칼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피가 뿌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래야만 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단지 이름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참 독특하게도 이름을 묻는군요. 그녀는 참으로 단정하게 죽어갔습니다. 나는 칼을 쥐고 자리를 떴습니다.
의도치 않게 완전 범죄를 저지른 셈이죠. 내가 이렇게 자유의 몸인 것만 봐도 알겠죠.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안기스트 씨? 다음날 저는 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신문에서 한 아파트에서 이사벨 모모라는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나도 환희에 사로잡혔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산드라, 신디 같은 이름이 아니어서. 정말이지, 매혹적이고 사랑스럽고 음악적이고 샘물같이 청명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로써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그녀의 섹스, 그리고 그녀의 죽음까지 알게 됐다 이겁니다. 좋았죠! 도대체 난 언제부터 쫓아다닌 거야? 대단한 자아 도취로구나. 내가 당신을 쫓아다녔다니?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척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 그럼 그 아무나가 늘 당신 손에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이사벨의 남편? 그걸 몰랐다고? 난 그저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만둬! 당신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한 여인을 살해했어. 그리고 이제와 그 살인에 대해 조목조목 들이댈 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강간 사건까지 들춰내 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어. 남자들이란 이렇게 에고이스트라니까. 만약 당신이 이사벨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녀가 감추고 있던 사연을 왜 몰랐겠습니까? 참! 당신에게 흉내들을 일단 뚜껑만큼도 없어. 난 그냥 기차역에 앉아 있었어. 그러다 기차가 지연되었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고 어떤 미친놈이 옆에 와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더니 헛소리를 잔뜩 늘어놓다가 20년 전엔 내 아내를 강간을 했고 10년 전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야. 당신 같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입니까? 당신은 이사벨을 강간하고 죽인 나를 앞에 두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길 바랍니다. 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세요. 그걸 원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저만에 경찰에 보내겠어. 만약 당신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미완성이고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서 날 죽이세요. 누구 적으라고? 경찰에 보내겠어. 당신을 어떻게든 올가낼 방법이 있을 거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 한번 경찰을 불러보세요. 이보시오 경찰 선생. 저기 저 남자를 잡아가시오. 아주 흉측한 범죄자요. 누구냐뇨? 저기 저 남자 안 보이시오? 뭐? 음주 축조? 내 신분증은 왜요? 저기 저 남자가 내 아내를 죽였다니까요. 저기 저 남자 말이오. 이런 답답한 경찰들 같으려고 세금이 아깝구만. 뭐야? 왜들 그렇게 웃는데, 어? 이 남자가 내 아내를 죽였다니까요! 자, 이제 좀 알겠어? 어디서 감히 반말이야? 당신이랑 친구하자는 적 없어. 뭐야? 구경 났어? 다들 돌아가시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잖아. 브라보 제로. 자네 앞으로 할 친구인 나조차도 자네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반말하지 말라고 했어. 자네 생각엔 왜 경찰들이 날 잡아가지 않은 것 같은가? 모르겠어. 당신이 무슨 고위층 유명인사쯤 되나 보지. 그럼 저기 저 구경꾼들은 왜 자네를 미친 사람 보듯 했을까? 경찰이 나를 이상하게 대했으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구만.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 의자 위에! 당신 옆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야. 당신이 무슨 투명 인간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자네 혼자만 날 보는 거야. 나조차도 내 자신을 볼 수 없어. 당신의 그 행설수설을 암만 들어봐도 도대체 내게 무슨 권리로 반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제발 삼가해 주시오. 만약 자기 자신한테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 기꺼이 그러겠네. 무슨 뜻이오? 똑똑히 들었을 텐데 내가 바로 자네라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바로 자네야. 자네는 자네 자신을 모르지만 그런 자네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이 바로 나일세. 자네가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한 분이 바로 나라고. 미친놈이었구만. 경찰서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겠어. 자네가 미친 건 사실이지. 자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가신 내부의 적을 두고 있는 거야. 바로 나 말이야. 이것 보시오 선생. 당신은 내가 아니오. 당신의 이름은 텍스도르 텍셀이고 영국인이지 않소. 그리고 그 개떡 같은 고양이 밥이랑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오. 물론 그렇겠지. 자기 자신이 아내를 살해한 살해범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선 자네와 아주 다른 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을 테니까. 정말 알기 쉬운 설명이로군요. 당신의 그 논리라면 그 어떠한 가당찮은 얘기에도 능히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 것이오. 당연하지. 난 자네의 악마적인 부분이니까. 악마란 능히 모든 것에 대해 해답을 갖춘 존재이니까. 입 닥치시오. 입 닥치고 있는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 없어.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너무도 힘들었지. 입 닥치라니까! 말더러 얘기하라고 명령한 건 바로 자네야! 자네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철통 같은 방어벽은 오늘 아침 우연히 달력 2월 23일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산산조각 나버린 거라고. 난 아내를 강간하지 않았어!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무척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그걸 꿈으로 꿀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자네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내가 자네라고 몇 번을 얘기하나 주로. 어쨌든 그녀는 자네를 마음에 들어 했어. 자네가 날 감추고 있을 땐 여자들에게 큰 호감을 주니까. 당신 정말 넉나간 종자로구만, 어? 내 아내를 죽일 듯 얹고 이제 자신의 결백을 가져가기 위해 스스로 살인자라는 억지 생각을 고집하는 꼴이라니. 과연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 죽치고 앉아서 내 죄의식을 호소했겠는가? 돌아버렸으니까 그랬겠지. 자고로 정신병자 행동에는 이 논리적인 면을 찾기란 불가능한 법이니까. 나를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게나. 자네가 나라는 걸 잊지 마. 아니! 내 안에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어. 아, 당신 말대로라면 난 뭐 하이드 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지킬 박사쯤 되겠구만. 너무 부풀리지 말게나. 자네가 하이드보다 좀 아니 지킬 박사보다 좀 떨어지는 만큼 나 역시 하이드는 아니니까. 내 아내 왜 죽였어? 질문이 틀렸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였죠? 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네는 죽인 거야. 난 자네를 파괴하는 자네의 또 다른 면이야. 거대해지는 모든 것은 자기 파괴의 유혹에 휩싸이지. 나도 그 유혹의 일부분이고. 날 봐이 친구야. 단 한 번만이라도 똑바로 내 화장법에 속지 말고 전체를 좀 들여다보라고. 어떤가? 잘 안 되지? 자네가 나라는 걸 이제 자네도 알 거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테니까 내 얘기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은 절대로 없네! 당신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수십 년을 살아왔어. 앞으로도 당신 같은 벌레의 입을 막을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오. 이미 늦었어. 알려드립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14시에서 17시로 늦어진 9018 파리행 열차의 승객께서는 지금 6번 승강장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왜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 개장생! 또 자기한테 욕을 하는구나. 당신이 지금 말한 것들 중에 물적 증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누가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다 인정하겠어? 물적 증거란 눈에 보여서 좋지만 확신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 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나? 1997년 2월 23일 오후 5시경 자넨 갑자기 집으로 들어섰네. 그년 그런 자네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앙기스트가 아닌 처음으로 이 텍스토르의 모습과 마주했으니까. 그건 바로 자네이기도 했고 평소에 자네가 아니기도 했어. 무작정 그녀를 만지려고 하자 그녀는 손길을 거부했어. 확실한 거부 의사를 보였고 눈길도 주지 않았지. 자네는 화가 났어. 나를, 그 욕망을, 내 욕망을 외면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주방으로 달려들어가 칼을 꺼내고 그녀에게 접근했지. 그리고 그녀를 수차례 찔렀어. 둘 사이엔 아무런 대화도 없이 말이야. 기억이 나지 않았어. 자네는 그러고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어. 거기서 다시 태연하게 앙기스트가 된 거지. 모든 것이 제자리였고 자네는 행복했네. 아무리 들어도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난 말이요, 당신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을 사랑별로 아니. 나도 알고 있네.
자네와 같은 심정으로 나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이보게 제발 정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말한 최후에 틀림없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그게 뭐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지금껏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법일 텐데 당신을 죽이는 것? 만약 자네가 날 죽이고도 살아있다면 자넨 자기 아내의 살해 행위에 대한 결백을 스스로 알게 되지 않겠나? 대신 당신을 살해한 죄가 생기겠죠. 그런 걸 내기라고 하는 거야.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이 내가 아니면 난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됩니다. 만약 날 죽이지 않는다면 자넨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힘든 여생을 보내게 될 텐데 자신이 아내의 살해범일까 아닐까 하는 질문이 있어야지 자네의 그 머릿속에서. 적어도 자유롭기는 하겠죠. 자유? 자유롭다고. 자네의 그 질이 멸렬한 인생과 직장이 자유롭다고. 악몽이로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날 지옥에 빠뜨려버렸어. 자네 혼자서 들어간 거야. 내 친구. 그 친구랑 정말 좀 제발 그만두시오. 정말 찌긋찌긋해. 베로 망기스트 씨는 말로킨 너무 고귀한 존재시라 뭐 이런 건가? 입 닥치시오. 누군가 진실을 얘기해 준 게 싫다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넨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어.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일세. 아니, 난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의혹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면 상태가 좀 달라질 텐데. 그렇게 재밌어? 자네가 자네를 봐야 하는 건데 이 자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여간 불쌍한 게 아니거든. 그게 계속 웃을 거요? 기분 끝내주는 걸. 계속 웃을 거요? 죽음이 두렵지 않소? 자네는 어떤가? 제법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때가 됐구만. 알려드립니다. 17시 파리행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 웃을 거요? 계속 존댓말을 할 건가?